속보, 경악. 홍명보 선임 절차 때 기본인 이것 없었다. 미쳤다, 진짜 믿을 수 없어. 이것 없었다는 소식 알려지자 난리 난 상황. 홍명보호는 10월 10일 기하 한국 시간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요르단 15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 4차전을 치른다. 이에 앞서 30일 축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경기에 나설 명단을 발표한다. 최근 불공정 선임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명보 감독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감독은 과정에 불공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그를 포함해 정몽규 회장과 임생기술 총괄이사 등 축구협회 관련 인사를 향한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갖은 질타에도 이런 상황이라고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은 없다. 성적이 안 좋으면 경질될 수는 있다. 내 임무는 남은 기간 대표팀 전력을 강화시키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정면 돌파를 택한 홍명보 감독은 곧바로 결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홍명보 감독은 26일 오후 코칭 스태프 회의를 열고 27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K리그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아 마지막까지 선수들을 체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축구협회 KFA 관계자는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 박건하 코치, 김동진 코치 등 코칭 스태프들이 여러 경기장으로 흩어져 직접 체크한다. 명단 발표 전날인 30일에 홍명보 감독은 현장을 가는 대신 전체적인 것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명보 사단에 합류한 주앙 아로소 코치와 티아고 마이아 코치도 유럽에서 선수들을 체크한 뒤 28일 귀국한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9월 A매치 명단 발표 당시 새로 합류한 외국인 코치들이 이번 대표팀 선발에는 크게 관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실제로 이번 10월 엔트리에는 유럽에서 해외파 선수들을 지켜본 두 외국인 코치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KFA 관계자는 두 코치는 스토크시티, 깅글랜드의 배준호, 그라스호퍼, 스위스의 이영준 등의 경기를 매주 직접 지켜보고 면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9월 30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명단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 선구성 이유와 각오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아놀드와 카사스 왜 최종 후보 5인 탈락? 홍명보 감독은 왜 1순위가 됐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 국회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KFA 회장,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KFA 기술이사,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요 안건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냐는 것이었다. 홍명보 감독이 특혜를 받아 선임됐다는 내용이다. 10차 전강위를 통해 홍명보,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옙, 헤수스 카사스, 그레이엄 아놀드 5명의 후보가 정해졌다. 박주호 등 전강위 위원들은 여기서 감독 후보 추천 역할을 마무리하고 정혜성 전 위원장에서 전권을 위임했다. 이후 정혜성 전 위원장이 후보들과 화상면접 일정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아놀드는 화상면접을 거절해 감독 후보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사스의 경우 계약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역시 후보에서 제외됐다. 정 전 위원장은 포옙, 바그너와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면담 없이 바로 3명의 최종 후보의 1순위로 들어가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강유정 의원은 홍명보 감독이 왜 1순위인지 축구협회에 자료를 요청했다. 협회의 최종 후보 3인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5장 분량으로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는 강유정 의원의 자료 요청에 PPT 1장 분량의 문서만 공개했다. 감독 후보 3명을 정밀하게 분석했다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부실했다.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된 평가도 많았다. 감독들이 활약하는 리그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1차원적 평가에 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검토한 강 의원은 동네 동아리나 계모임보다도 못하다. 중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수준지라고 일갈했다. 정혜성 전 위원장은 최종 후보 3인을 추린 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머지 진행은 협회에서 해달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협회는 정 전 위원장이 협회로 업무를 이양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만나 설득 과정을 거쳐 최종 수락을 얻어냈다.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선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객관적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전강위에서 나를 1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제안을 받은 것이다. 내가 2위나 3위 후보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정한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홍명보 감독은 절차의 위법성이 밝혀질 시 사퇴 의사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문에 지금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 일을 해본 경험으로서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감독으로서 남은 기간 팀을 강하게 만들어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내 임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3. 감사의 국감까지 축구 아웃시킨 축구협. 대한축구협회가 안팎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사면초가 신세에 놓였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앞둔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중간 발표에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앞두고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조만간 만나 문답서를 받을 예정이다. 25일 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다음 달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3, 4차전에 출전할 대표팀 선수 명단을 오는 30일 발표한다. 대표팀은 다음 달 10일 원정 경기로 요르단과 맞붙은 뒤 곧바로 국내로 이동해 15일에는 이라크를 상대로 안방 경기를 치른다. 현재 B조에선 한국과 요르단, 이라크 모두 1승 1무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3, 4차전은 월드컵 본선 직행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3, 4차전 준비를 위해 대표팀이 소집돼 훈련을 해야 할 다음 달 2일에는 문체부가 홍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를 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축구협회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감사하고 있다. 현재 축구협회 감사는 마무리 단계로 문체부는 조만간 정 회장을 만나 문답서를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가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최종 절차 가운데 하나다. 문체부 중간 발표 뒤에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22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회장으로선 지난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이어 연달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은 국감 증인 명단에 없지만 문체위가 홍 감독을 또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후임을 구해야 하는 것 역시 축구협회에는 만만찮은 숙제다. 기술이사는 대표팀 관련 업무와 기술 분야를 총괄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이 이사는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발언권을 요청한 뒤 내 명예가 달린 일이라며 내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느냐는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이 이사는 의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 우리 선수들이 좋은 잔디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삽 홍명보 독대했다는 이임생 위증, 함께 있던 최영일 거짓 엎아.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국회 현안질의 발언을 두고 위증 논란이. 이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인물인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은 26일 연합뉴스를 통해 이 기술이사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기술이사는 지난 24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홍명보 감독과 면담 과정에 누가 동행했느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문에 면담은 저랑 홍 감독님 둘이 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 기술이사가 거짓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축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었다. 그가 홀로 홍 감독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최 부회장과 함께 간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 방송사는 최 부회장이 이 기술이사와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최 부회장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녹취에서 최 부회장은 우리 최 부회장과 이 기술이사가 부탁을 했죠. 한국 축구 살릴 사람 당신밖에 없다고 라고 말한다. 팬들 사이에선 이 기술이사가 최 부회장과 동행했는데도 현안질의에서는 홍 감독과 독대한 것처럼 말했으니 이는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이 기술이사의 발언에 거짓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회장은 난 말할 자격도 없고 기술, 전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홍 감독과 면담은 이 기술이사만 했다고 말했다. 홍 감독과 이 기술이사가 만난 자리에 가긴 했지만 자신은 옆 테이블에 따로 앉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게 최 부회장의 상황 설명이다. 자신이 이 기술이사와 동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최 부회장의 입장이다.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 선임 발표 사흘 전인 5일 오후 11시께 K리그 경기를 마치고 귀가하는 홍명보 감독의 자택으로 찾아갔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이 기술이사의 면담 요청에 홍 감독은 거듭고사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최 부회장이 축구협회 임원으로서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게 됐고 결국 홍 감독의 지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세 사람은 자리를 갖게 된다. 최 부회장은 난 1994년, 1998년 월드컵 때 홍 감독과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그가 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로 있을 때도 함께 일한 사이라면서 난 만나는 걸 도우러 갔을 뿐. 독대는 둘, 홍 감독과 이 기술이사, 이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최 부회장의 역할이 만남 주선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이 기술이사와 홍 감독의 면담이 끝난 뒤 최 부회장이 홍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설득하고 권유했다. 그리고 홍 감독은 다음 날 오전 9시 전화로 축구협회에 수락 의사를 전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협상 면담에는 협회 직원이나 임원이 협상자와 동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과거 거스 히딩크 감독 때도 이용수 당시 기술위원장과 가사면 국제부장이 함께 히딩크 감독을 만났다고 말했다.